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들과 점심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내대표들이 도착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등장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자, 보통 대통령이 나중에 오지 않습니까? 모여 있으면? 근데 먼저 와서 기다렸군요. 좀 평소에 보던 모습과 좀 다르죠. 네. 보통 이렇게 다 미리 앉아있고 준비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그렇죠. 오십니다 하면 이제 일어나서 악수하고 대통령이 앉는 게 보통의 형식인데 네. 오늘은 대통령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5당 원내대표를 본인이 나가서 악수하면서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게 원래는 저런 동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촬영 기자가 촬영을 하다가 지금 당황해갖고 같이 악수를 마주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저런 장면도 사실 최근에는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촬영 기자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춘제라고 그 청와대 안에 있는 그 한옥 건물 앞에서 이제 막 야외에서 식탁을 꾸렸는데요. 네, 바로 이 장면이군요. 모두로 다 네. 같이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위치여서 카메라의 초근접 촬영으로 화면을 꽉 차게 지금 대통령이 잡혔습니다. 화면에. 자, 아까 그 촬영 기자에게 다가가서 즉석에서 악수를 권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소통 그리고 낮추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과 스킨십을 많이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일매일 에피소드로 쏟아지는 내용. 이게 참 국민들한테도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듣기도 좋고요. 네, 기본적으로 또 저기는 청와대 아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네. 평소 때 이제 만나지 못했고 얼굴을 얘기하지 못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특히 뭐 사실은 기자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 대통령 오늘 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요? 예, 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인데요. 네. 끝나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다. 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네. 그때 개헌안을 동시에 국민 투표에 그랬죠. 붙이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의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추진될지 각 당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조율이 될지가 그게 지금 관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지금 또 다시 화제가 되냐면 통상 모든 대통령 선거 앞두고 후보들은 내가 집권을 하면 꼭 개헌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죠. 임기 초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안 하는 네. 그런 게 계속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보 때 했던 얘기랑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5.18 행사장에서도 개헌의 의지를 밝혔고 오늘 원내대표하고도 다시 한번 또 밝혔기 때문에 네. 올 그 집권 초기 올 연말까지 개헌 이슈가 상당히 크게 국회를 이렇게 휘몰아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5당 원내대표들 오늘 이 청와대에 있었던 오찬 이 모임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어떤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나요? 오늘 끝나고 이제 국회로 다 돌아와서 네. 자기 각자 무슨 얘기를 했고 느낌이 어땠다라는 걸 밝혔는데요. 네. 뭐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나 주승용 원내대표 모두 아주 격이 없는 많은 대화가 오갔고 네. 실제로 그 점심시간도 원래 1시간 반 정도로 예정을 했었거든요. 네. 12시에 시작해서 1시 반쯤 끝내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2시 2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더 1시간 정도 더 하면서 또 많은 얘기를 편하게 나눠서 네.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더 각별하면서도 조금 이제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우선 장소는 이제 상춘제, 좀 외부에서 이제 소중한 분들, 국빈 뭐 이런 분들 모실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또 출입할 때 뭐 비표도 달고 출입금도 달고 뭐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뭐 아는 사이니까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괜히 쓸데없는 그런 뭐 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쓸데없는 거를 없애주시니까 훨씬 편해지네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건데 하도 그 비정상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뭐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다뤄지는 게
그게 오히려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 출입증 얘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것, 비정상, 그러니까 있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좀 불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근히 전 정권에 대해서 약간 디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출입증 얘기는 뭡니까? 그럼 원내대표들이 오면서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출입증 달고 왔다 갔다 했었나요, 원래? 과거 사진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과거에는 대통령과 오찬을 하거나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보면 네. 대통령은 명찰을 안 달고 있고 네. 지금 화면에 좀 나오네요. 저렇게 이재용 회장이나 아, 그러네요. 재벌회장들 다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죠. 국민이 다 알고 박근혜 대통령도 저분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네. 저분들은 명찰을 달고 있고 대통령은 안 다는 그러네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약간의 권위주의의 산물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의식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뭐 비정상의 정상화, 상식이 되는 나라 네. 이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권위주의나 허례허식 같은 것은 최소화하겠다. 네. 이런 뜻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길 차장이 지금 오늘 오찬 자리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았다. 1시간이나 더 길어졌다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취임하신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원내대표들과 같이 자리하는 것도 바로 소통의 정치의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인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혹시 대통령께서 레이저를 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면은 그럼 또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이 레이저를 걱정하시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레이저를 장착이 안 돼요. 아직 사드 배치가 안 됐으니까 레이저도 안 됩니다. 자, 이 원내대표들 식사 메뉴도 좀 궁금한데요. 점심으로 뭘 먹었답니까? 전 정권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예전에 좀 고급 만찬을 준비하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뭐 먹었습니까? 오늘은 기본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아하, 비빔밥이었군요. 비빔밥이 나왔고요. 그 과거에 뭐 송로버섯이 들어간 뭐 양식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은 그냥 비빔밥으로 단촐하게 식사를 했고요. 네. 그 비빔밥의 의미는 다 섞는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렇죠. 그런 메뉴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식사도 식사지만 식사 끝나고 후식이 나왔는데 굉장히 특별한 후식. 자,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후식이 나왔다고요? 예, 김정숙 여사는 평소에 요리를 많이 하기로 또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오늘 5당 원내대표 그 오찬 자리를 위해서 직접 인삼전과를 만들어서 후식으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갈 때 직접 손편지를 써서 네. 직접 만든 인삼전과를 포장해서 아하. 5당 원내대표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내조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손편지를 직접 써서 5당 원내대표들에게 건넸다면 굉장히 고마워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손님 대접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네. 뭘 사서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영부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어떤 야당과 어떤 국회와의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고, 그리고 직접 만든 것도 보면은 그냥 하루 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이게 그 대추물을 10시간 이상 끓여가지고 이렇게 네. 아주 정성껏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아하. 그와 같은 것이 또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만들 수 있는 상당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손편지 편지 안에 내용은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 그래요? 부분은 내용은 5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내용이라 그래요?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오늘 이 후식 준비한 거 말고도 요리 잘한다는 얘기는 아까 해주셨지만 2015년도였나요? 이 문 대통령이 당대표 당시에 이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요리 솜씨를 발휘를 했었다고요. 예,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15년 9월이죠. 저때 당시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당내 최고위원들과 약간 이렇게 갈등 관계를 빚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네. 김정숙 여사가 먼저 제가 우리 집에서 네. 음식을 모실 테니 접대를 할 테니 한번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당시 최고위원들이 다 갔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저기에서 나왔던 요리들이 군소볶음, 전복볶음, 송이 소고기구이, 대게찜 등등 해가지고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나왔고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얼굴 보면 아주 환한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술도 좀 돌았고요. 그러면서
당내 그 갈등이 약간 진정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한 가지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이게 가정집에서 직접 차린 건가 싶을 정도로 제대로 차려진 진수성찬인데 중요한 건 맛이 아닙니까? 여기서 드셔본 분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맛에 대해서는. 원래 김 여사께서 음식 솜씨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저도 뭐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한번 집에서 모시겠다. 네. 밥을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네. 뭐 많이들 갑니다. 수행팀도 직접 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준 적도 있고요. 근데 먹어본 분들이 다 요리 솜씨가 참 좋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또 블로그에다가도 김정숙 여사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수행팀이 구기동 집을 방문해서 만둣국을 끓여냈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만둣국을 직접 끓여서 수행팀에게 직접 대접을 한 소박한 먹거리라 대신 감나무 가지로 즉석에서 장식을 하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군요. 이 식탁 위에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즉석 장식을 하고 테이블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도 김정숙 여사의 블로그에 직접 남긴 글입니다. 허만수 차장.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숙 여사 부인의 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날씬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그 같이 근무했던 옛날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회식 자리나 이런 데 갔을 때 네. 소주를 2잔만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그리고 부인이 해주는 음식 굉장히 잘 먹지만 네. 술을 굉장히 절제를 한다. 그런 부분이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김정숙 여사가요, 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대해서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음식은 남편이 해산물을 좋아해서요. 항상 밥하면은 이제 생선이나 뭐 조개나 이런 것들이 꼭 항상 밥상에 있게 하고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안에 와서 저희 이제 이 남편이 바깥으로 많이 알려져 갖고요. 이제 밥을 어디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 그게 어떤 밥을 먹고 무엇인가 좋게 먹는 것보다는 더 좋은 휴식인 것 같네요. 네, 여기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게 굴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굴탕인데 이것도 김정숙 여사가 SNS에 직접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이게 맛있다고 그러면은 많이 해주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네. 늘 알려졌던 식사 습관 중에 하나가 아무리 바쁜 대선 일정에도 아침에 꼭 네. 김정숙 여사가 직접 끓여낸 국을 먹고 네. 출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부산분이라서 그런지 유독 해산물을 많이 좋아하셔서 해산물 요리를 주로 많이 내서 무국이나 미역국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준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워낙 격없이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지난 1월 달이었나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 또 부부가 나란히 장 보는 모습이 또 화면에 잡힌 적이 있었죠?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온 터라 네. 오늘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가 5당 원내대표들한테 전했던 손편지 내용이 조금 공개가 됐어요. 그래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뭐 아까 말씀해 주시지. 다는 공개 안 됐는데 이렇습니다. 귀한 걸음 감사하다. 네. 정말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였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손편지였으니까 받는 사람이 조금 더 애틋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텐데 네. 직접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또 더 다른 의미의 부드러운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소프트 파워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장 보는 것 자체도 이제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저희들이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이런 걸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 소탈한 행보가 동질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2040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예전에 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자갈치 시장에 어떤 당시 설을 맞이해서 장을 봤던 그 당시 모습도 네. 소탈한 행보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과거에 내가 콩깍지가 씌웠던 것 같다. 내가 좀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자갈치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좀 저리 가봐. 네. 저기 먼 게 해삼이 더 중요해. 그 순간만큼은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웃음을 자아내면서 함께 네. 이렇게 동질감
어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평범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국민들한테 히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은 네. 개인적으로 네. 연출된 게 아니고 평소 때도 저렇게 많이 했다라는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연출된 것이 아니고 아 나랑 같이 같은 시장에 가서 나랑 같은 것을 사 먹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하는 속에서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준영 변호사님도 장 보러 가면은 두 분이 나가시면 저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아까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 워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 워딩인데 네. 참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5.18 기념식이 끝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119 구급차를 피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장면입니까? 길중희 차장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어제 이제 끝나고 대통령이 이제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순간인데요. 네. 지금 옆에 갓길에 경호 차량들이 서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의전 차량들이 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다 지금 비켜서 있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누군가 뒤에서 응급 환자가 있다, 구급차가 지나가야 한다고 소리를 쳤고요. 그 순간 그 대통령을 탄 차를 비롯해서 모든 경호 차량까지 길을 비켜주면서 구급차가 먼저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뛰어가면서 손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경호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차량을 경호하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구급차를, 지금 이 화면은 구급차에 장치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저기 당시 환자는 이제 그 행사장에 참여했던 네. 5.18 당시 이후에 약간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이 네. 갑자기 어제 날씨도 덥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네. 쓰러지자마자 준비하고 있던 구급차가 그분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 의전 차량이라고 해도 119 구급 차량이 더 우선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뉴스탑 10 저희가 고른 6위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